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7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에 관한 겁니다. 바로 도망이요. 아니, 도망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제 인생을 되찾은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전주 한옥마을의 작은 처마 아래 앉아 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날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 오늘은 양복 입으세요. 시장 상인처럼 보여요. 35년간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가며 명절이면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제 한복을, 제 인생의 자부심을 그렇게 한마디로 짓밟더군요. 제 이야기는 한 통의 법무사 서류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보다 훨씬 전, 제가 26에 시집을 왔던 그날부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강은숙입니다. 1982년 봄, 저는 종로 5가 골목길에 은실한 복방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26의 나이에 시어머니 몰래 모은 돈 30만 원이 전부였죠. 남편 최정호는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밖에 나가서 벌이를 하면 집안 망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4살 때부터 어머니 곁에서 바늘을 잡았고 16에 처음 만든 저고리로 동네 아낙들이 줄을 섰던 그 기억을요. 한복은 제게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이유였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과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고 5시 반이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와 설거지를 하고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살. 3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엄마는 잠을 안 자요? 5살 재훈이가 한 번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고생이 언젠가 빛을 볼 거라고, 우리 아들이 크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1997년 IMF가 왔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부도났고 우리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때 저를 살린 건 한복방이었습니다. 명동 백화점에서 전통 혼례복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밤낮 없이 바늘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산다.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고마움을 표현했던 날, 저는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들어본 인정이었거든요. 2005년 드디어 인사동 근처에 3층짜리 상가주택을 샀습니다. 1층은 한복방, 2층은 작업실, 3층은 살림집으로 꾸몄죠.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박힌 걸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26부터 62까지 36년의 세월이 한 장의 종이에 담겨 있었습니다. 2017년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한복방 수입으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남편은 말했죠. 은수가 미안하다. 평생 당신한테 고생만 시켰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2018년 가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재훈이 잘 부탁한다는 말만 되풀이하시더군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 재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지우가 할머니 없으면 안 된대요.
손녀 지우의 맑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살 제가 만든 색동 저고리를 입고 깔깔 웃던 그 아이.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살자.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 서민아를 처음 본 건 재훈이 결혼 전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명문대 로스쿨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라는 화려한 이력, 깔끔한 정장 차림에 똑 부러지는 말투가 인상적이었죠. 어머님, 저희 세대는 합리적으로 살고 싶어요. 서로 선 긋고 존중하면서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거리두기였다는 걸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미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각자 차려 드세요. 저는 아침에 스무디만 마시거든요. 그래도 지우는 아침을 먹어야지. 지우는 제가 시리얼 줄게요. 어머니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쓰지 말라고? 6살 손녀가 시리얼만 먹고 유치원에 간다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다음 날부터 저는 몰래 새벽에 일어나 지우 도시락을 쌌습니다. 작은 김밥, 삶은 달걀, 방울토마토, 지우의 유치원 가방에 살짝 넣어뒀죠. 할머니, 고마워요. 지우가 제 치마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 해달라고 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엄마가 직접 챙기는 게 교육적으로 좋대요. 교육적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읽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참견하지 마세요였던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가 한복 작업을 하면 어머니, 실밥이 거실에 떨어져요라고 했고, 제가 TV를 보면 어머니,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나의 로펌 동료들이 집들이에 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차린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줏빛 명주 저고리에 옥색 치마, 35년 경력의 자부심이 담긴 옷이었죠. 거실로 나가는 순간 미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복도로 저를 끌고 간 미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양복 입으세요. 시장 상인처럼 보여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 제 동료들이 오는 자리예요. 좀 모던하게 입어주시면 안 될까요? 35년간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가며 만든 한복을 명동 백화점에서, 청와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정받았던 제 작품을 며느리는 시장 상인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미나 씨, 저는 존댓말로 바꿨습니다. 이 옷은 내가 35년 동안 만들어온 내 인생이요. 시장 상인이 뭐가 잘못됐소? 에휴, 그러니까 문제죠. 요즘 누가 한복을 일상복으로 입어요? 어머니만 시대착오적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양복으로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물었죠. 은수가 너 뭐하며 사는 거니? 67년을 살았지만 처음으로 제 존재 이유를 의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사 김정훈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펼쳐보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손은 이미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서, 채무자 최재훈, 서민아.
담보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번지 상가주택.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고? 내 허락도 없이? 서류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소유권 지분 변경 동의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내용인즉 제 건물의 50%를 아들 재훈 앞으로 이전하고 그걸 담보로 5억을 대출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5억? 무엇 때문에 그런 큰 돈이 필요한 걸까요? 다음 장을 넘기자 답이 나왔습니다. 로펌 지분 투자 계획서. 미나가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하기 위해 로펌 지분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6년. 제가 하루 4시간씩 자며 손가락이 굳도록 바늘을 잡으며 모은 건물. 남편 병원비를 대느라 한복방 매출의 절반을 쏟아부으면서도 지켜낸 그 건물을 며느리의 승진을 위해 담보로 잡는다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서류 어디에도 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소유권자 강은숙 나릴남만 비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언제 이 서류를 제 앞에 내밀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게 처리할 방법을 찾고 있었을까요? 새벽 3시 재훈의 방 불이 켜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복도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재훈아, 이게 뭐니? 서류를 내밀자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하냐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더구나. 대답해라. 이게 뭐냐? 엄마, 들어봐요. 미나가 파트너 변호사 되려면 지분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 건물을 담보로 잡겠다고? 내 허락도 없이? 허락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요즘 예민하셔서 내가 예민하다고? 재훈아, 너 이 건물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아니? 엄마가 36년 동안 얼마나 알아요. 엄마, 근데 이제는 우리 차례잖아요. 엄마도 아빠 병원비 쓸 때 건물 담보로 대출받았잖아요. 칼이 가슴에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를 살리려고. 그래요. 엄마는 아빠를 위해서는 건물을 담보로 잡아도 되는데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훈아, 그게 같은 말이니? 같죠. 다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미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미나 씨, 당신 이게 뭐요? 아, 그거요? 곧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니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제가 파트너 되면 연봉이 2배로 뛰거든요. 그럼 어머니 용돈도 더 드릴 수 있고. 용돈이라고요? 36년 동안 모은 제 건물을 담보로 잡으면서 그 대가로 용돈을 더 주겠다고요? 미나 씨, 이 건물은 내 거요. 내가 번 돈으로 산 내 건물이란 말이요. 법적으로는 어머니 명의지만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잖아요. 좀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유연하게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 것은 우리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잊어버려요. 우리 다시 얘기해요. 미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볼게. 재훈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굴복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정확히 말하면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미나 로펌에서 유럽 세미나가 있대요. 2주 정도 갈 건데 저랑 지우도 같이 가려고요. 가족 여행 겸해서요. 그래, 다녀와라.
엄마는 어떻게요? 같이 가실래요? 아니다. 엄마는 한복방 일도 있고 너희끼리 다녀와.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뭘 괜찮아. 미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섭섭하세요? 저희가 그 서류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족끼리 좋은 추억 만들고 와. 그들이 떠난 날 인천공항행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지우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죠. 할머니, 2주 후에 봐요. 2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35년 단골 부동산 정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우리 건물 팔고 싶어요. 예. 갑자기요. 금매로 내놓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세가 12억 정도 하는데 금매로 하시면 10억 정도. 좋아요.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런데 사모님, 아드님은 아세요? 제 건물이에요. 제가 파는데 누구 허락이 필요합니까? 사흘 만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한옥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이 한복들도 같이 두고 가시면 인테리어로 쓰겠다는데요. 괜찮으세요? 벽에 걸린 한복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20대에 처음 만든 색동저고리, 30대에 명동 백화점에 납품했던 신부한복, 40대에 청와대 만찬 행사에 쓰였던 당이. 아니요.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제 인생이 담긴 한복들을 상자에 하나씩 접어 담았습니다. 매듭을 풀듯 천천히 정성스럽게. 다음 날 전주로 향했습니다. 한옥마을 골목 안쪽 30평짜리 작은 한옥이 나왔더군요. 3억? 서울 건물값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마당에 감나무도 있고 우물도 있어요. 정말 운치 있죠? 젊은 공인중개사가 신나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재훈이 가족짐은 따로 보관해 주세요. 주소는 나중에 문자로 보낼게요. 지우 방에 들어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우에게 할머니가 갑자기 멀리 가게 됐구나. 놀라지 마라. 할머니는 전주라는 곳에서 살 거야. 지우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할머니가 지우 좋아하는 색동저고리 새로 만들어 놓을게. 할머니는 지우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단다. 편지와 함께 제가 직접 만든 작은 놀이개를 놓고 왔습니다. 매듭 장식이 달린 복을 부르는 놀이개였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건물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1층 한복방, 2층 작업실, 3층 거실. 안녕, 내 청춘. 고마웠어. 그렇게 저는 36년의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2주 후 재훈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에 도착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엄마는 어디 가신 거냐고 정신없이 소리쳤습니다. 재훈아, 나 전주에 있다. 전주 왜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이 팔렸다고요. 엄마가 팔았어요. 그래, 내가 팔았다. 허락도 없이요? 우리가 사는 집을. 재훈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내가 산 집이야. 내 이름으로 등기된 내 건물이고.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재훈아,
내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나보고 시장 상인 같대. 내가 36년 동안 만든 한복을 보고 엄마, 그건 미나가 실수로. 실수가 아니야. 진심이었어. 그리고 너희는 내 허락도 없이 내 건물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잖니. 그것도 며느리 승진을 위해서. 전화 너머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떡하라고요? 미나 씨, 당신 로펌에서 연봉 억대 받잖아요. 남편도 교수인데 두 사람 합치면 충분히 전세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갑자기 이러시면 갑자기 당신들이 내게 서류 내밀려던 것보다 갑작스럽진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습니다. 재훈, 미나, 심지어 미나 부모님까지.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주 한옥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처마 아래서 한복을 만들고 동네 할머니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 서울서 뭐 하셨어요? 한복 만들었어요. 35년 동안. 어머, 그럼 우리 손주 돌잔치 한복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입소문이 났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실력 좋은 한복 장인이 왔다고. 처음에는 아기 돌복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홀레복, 수의까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우였습니다. 8살이 된 지우가 혼자 찾아온 겁니다. 아니, 재훈과 미나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야.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운 냄새, 따뜻한 체온. 6개월 만에 만난 손녀는 조금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편지 받았어요. 놀이개도요. 지우가 가방에서 제가 만든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매듭이 약간 풀어져 있네요. 이리 줘봐. 할머니가 다시 매듭 지어줄게. 재훈과 미나는 마당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서 있지 말고. 작은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당당하던 변호사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이라고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 한복에 얼마나 많은 인생이 담겨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 네. 저희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전세금 마련하느라 제 차도 팔고 명품 가방도 다 팔았어요. 처음으로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36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지도요.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엄마가 건물 담보 잡은 거 알면서도 또 엄마한테 그걸 요구했어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 돈만 바라본 거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훈아, 미나야.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살 생각 없어. 엄마, 하지만 가족을 끊자는 건 아니야. 각자 자기 인생을 살되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는 거야. 너희는 서울에서, 나는 전주에서. 그럼 가끔 뵐 수 있어요? 물론이지. 명절에도 오고 지우 방학 때도 보내고. 하지만 더 이상 당연히 기대하지는 마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복 배우고 싶어요. 뭐라고? 한복이요. 어머니, 작업실에 있던 그 저고리들.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주말마다 와서 배워도 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변호사가 한복을 배우겠다고? 네. 법률 서류만 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아름다운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요. 어머니는 평생 아름다운 걸 만드셨잖아요. 그게 부러웠어요. 그날 이후 미나는 정말로 매주 토요일마다 전주로 왔습니다. 서툰 손으로 바늘을 잡고 실밥을 뜯어내며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어머니, 이 매듭이 너무 어려워요. 매듭은 인내가 필요해. 서두르면 풀려버리지.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미나가 처음으로 완성한 아기 저고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봐주세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저고리였습니다. 누구 줄 거니? 지우 동생이요. 저 임신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새 생명, 새로운 시작. 축하해, 미나야. 어머니,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아이한테도, 어머니한테도. 2년 후, 저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은실한복 공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제자들과 함께였습니다. 미나도 그중 한 명이었고, 동네 할머니들도 몇 분 계셨죠. 선생님, 오늘은 뭘 배워요? 오늘은 매듭법을 배울 거예요. 매듭은 한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니까요. 창밖으로 지우가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생 손을 잡고 제가 만든 색동 저고리를 입고 할머니, 우리 숨바꼭질해요. 그래, 조심히 놀아라. 저녁이 되어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은은한 저녁 햇살이 한옥 처마에 걸렸습니다. 손에는 오늘 완성한 놀이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6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처음에는 도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도망이 아니라 귀환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렸던 제 자신에게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한복의 매듭처럼 인생도 때로는 풀어야 다시 맬 수 있습니다. 잘못 맺어진 매듭을 풀고 제대로 된 매듭을 새로 짓는 것. 그것이 제가 67년 만에 배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뜹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 서울을 떠난 지 2년. 이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진짜 아름다운 건 남이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였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한옥 처마의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든 70대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잘못 맺어진 매듭을 풀 용기, 그리고 새로운 매듭을 맬 용기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